안녕하세요. 환자와 의사 사이를 소통해주는 통역의사 이영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순요법, 제암거순요법의 치료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몸이 손상받아서 질병이 걸린 거는 조직 손상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손상된 조직을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치유되는 것을 역조직 손상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직 손상 증후군, 역조직 손상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또 때로는 원치 않게 질병에 걸렸을 때 다시 정상 상태로 치유가 돼서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몸 세포가 쓸 수 있는 다양한 많은 양질의 영양소를 먹어야 되겠죠. 또는 요즘 같으면은 그걸 농축해놓은 주사를 정맥으로 맞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입으로 먹어서 그것이 입에서부터 식도로 위로 십이지장으로 해서 간, 췌장, 소장, 대장을 통하면서 잘 쪼개져야 돼요. 즉 소화가 잘 돼야 돼요. 소화가 잘 돼서 피 속으로 잘 흡수될 수 있는 최종 영양 산물로 분해가 잘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얘네들이 그 장에서 피 속으로 잘 들어가야 돼요. 흡수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온몸 혈액순환을 돌아다니다가 결국엔 뭐예요? 마지막 종착지인 세포 속으로 얼마나 잘 들어가느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세포는 갓난애기예요. 통닭 못 먹어요. 김밥 못 먹어요. 다 잘게 암죽처럼 쪼개줘야 돼요. 주로 포도당이라는 거로, 아미노산이라는 거로 만들어줘야지만 얘는 그것만 먹어요. 그래서 세포로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들어간 다음에 또 얘가 어떻게 또 대사 과정, 신진대사를 아주 효율적으로 잘해서, 그죠?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가 최대한 많이 나오고 또 단백질도 잘 만들고 이렇게 돼야 이제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세포가 이제 많은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참 이렇게 힘들게 먹고 이렇게 해서 만든 에너지의 거의 대부분을 어디에 쓰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체온을 유지하는 데 써요. 참 웃기죠? 왜냐하면 우리의 정상 체온이 보통 36.5도라 그러잖아요. 목욕탕에 가보시면 목욕탕의 온탕의 온도가 보통 38도예요. 그 열탕이 보통 40도에서 41도 정도밖에 안 돼요. 엄청 뜨겁잖아요. 근데 우리 큰 몸을 24시간 36.5도를 유지하도록 보일러 때우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남는 에너지로 우리가 움직일 때 근육을 움직이는 에너지, 눈을 보는 에너지, 소화하는 에너지, 뇌를 심장을 뛰게 하는 에너지, 이렇게 이제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좋은 것들을 잘 먹어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소화가 잘 되고 피로 흡수가 잘 되고 세포로 잘 들어가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세포에서 얼마만큼 이 에너지 공장을 잘 돌려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느냐, 이 전체 과정을 아우르는 것이 거순요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더 의학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결국 거순요법, 제암거순요법이라는 것은 세포의 신진대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물도 이제 어떤 물인가 중요해요. 산소가 얼마큼 많은가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전해질, 그리고 비타민, 이런 조효소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혈액 속이나 세포 속으로 재분배하느냐 하는 것이 거순요법의 생략적인 치료 이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물 정말 그 모든 생명체는 물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세포 속에도 이제 좋은 물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물이 좋은 물이냐 하면은 그냥 막 흐트러져 있는 물이 아니라 정형화된 구조를 이루고 있는 물. 이걸 이제 영어로 말하면 structured water. 그러니까 구조화된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세포 안에서 신진대사가 정상적으로 일어나서 에너지와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구조화되어 있던 물들의 이 구조가 깨져버려. 그래서 물 분자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프리폼의 물. 이렇게 되면 세포는 신진대사를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냐면 그 세포는 병이 들거나 뭐 암으로 바뀌거나 세포가 그냥 사멸해 버리는 거죠.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병이 들고 시들시들해지고 사멸해 가는 것을 거슨 박사는 뭐라 그랬느냐? 조직 손상 증후군, 티슈 데미지 신드롬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조직이 손상을 받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닥터 링이라는 이제 박사가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생화학적인 연구를 했죠. 그래서 우리 몸의 에너지로 쓰이는 게 ATP인데 일종의 배터리죠. ATP는 이 세포 단백질과 붙어 있어요. 결합되어 있어요. 하나의 결합체가 되는데 이 결합체에는 칼륨 플러스 일가가 20개가 붙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결합체라고 그럴게요. 이걸 이제 ATP하고 단백질의 결합체야. 여기에 칼륨 플러스 일가가 20개가 붙어 있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물이 H2O잖아요. 그 O-가 칼륨이 쫙 깔려 있는데 거기에 H2O가 또 쫙 깔려요. 이렇게 라이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H2O 다음에 또 칼륨이 또 쫙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 라이닝이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 왼쪽 그림에 있는 것 같이 이 물 분자가 정형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형화된 물 분자가 되어야지만 이 세포 속으로 나트륨이 들어오는 거를 밀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칼륨도 플러스 일가고 나트륨 이제 소금에 올려죠. 나트륨도 플러스 일가니까 이게 자석에 올려서 튕겨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세포 속으로 나트륨이 못 들어오게 막아내야지 건강해진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나트륨을 막아주느냐? 칼륨이 많아야 된다. 그래야지 나트륨이 들어오는 걸 막는다. 그죠? 이 칼륨이 많아지게 되면 물 분자가 정형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보시다시피 요 왼쪽은 그 노말 써놨죠. 정상세포 안에는 포타슘, 칼륨은 105, 소듐, 나트륨은 20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칼륨이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포 속에는 무조건 칼륨이 많아야지 건강해. 세포 속에는 무조건 나트륨, 소금기가 없어야 건강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손상받은 세포는 반대죠. 칼륨이 6밖에 없고 나트륨이 120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이걸 보더라도 건강한 세포와 병든 세포는 안에 칼륨과 나트륨 분포가 완전히 역전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실제로 칼륨이 나쁘고 나트륨이 나쁘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세포 속으로 칼륨이 들어가고 나갈 때는 산소와 같이 들어가고 나가요. 실제로는 세포는 칼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산소가 필요한 거예요. 산소가 많아야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세포 내에 산소가 많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칼륨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거꾸로 세포 속으로 나트륨이 들락거릴 때는 물과 같이 들락거려요. 물과 독소와 같이 들락거려요. 그래서 세포 속으로 나트륨이 들어온단 말은 물과 독소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세포에서 나트륨이 나간다는 거는 물과 독소가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건강한 세포는 세포 내에 산소가 많고 세포 부종을 일으키는 물은 작고 독소는 작은 거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칼륨은 많고 나트륨은 작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거꾸로 세포 속으로 나트륨이 물과 독소와 같이 들어오게 되면 이 세포는 독에 빠지게 되고 물에 의해서 세포가 퉁퉁 부는 세포 부종이 되니까 신진대사를 못하게 되는 거죠. 또 뭐냐면 나트륨이 들어올 때 칼륨이 빠져나가니까 산소도 같이 빠져나가니까 세포 속에 산소가 결핍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진대사 못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